이번 시간에는 우리 개발 지원 도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합개발 환경 IDE라는 거요. 자, 얘는 이제 뭘 얘기하냐?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할 때 필요한 그 환경을 보고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원목 식탁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럼 나한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원목, 나무도 있어야죠. 그 나무를 이제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왔으면 이제 그걸 잘라야죠. 자르려면 이제 전기톱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구멍 뚫어서 이제 못질 해가지고 내가 이제 원목 식탁을 만들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구멍을 뚫을 때 이제 드릴도 필요할 거고요. 망치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대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공구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공구들이 들어있는 그 공구함을 통합 개발 환경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거 편집기가 됐든 컴파일러가 됐든 디버거가 됐든 이런 다양한 그런 툴들을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통합해서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환경을 보고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더라. 그때 이제 통합 개발 환경 도구에 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를 의미해요. 해서 우리가 코드를 이제 실행하거나 테스트도 하겠죠. 테스트했을 때 만약에 오류가 생겼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시각화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편하게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개발할 때 필요한 것들, 그런 편집기, 컴파일러, 디버거 이런 다양한 툴들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환경을 보고 얘기한다. 이 개념 잘 기억하세요. 그때 이제 통합 개발 환경 도구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클립스라는 것도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것도 있고, 엑스코드라는 것도 있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것도 있고, 아이디아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것들이 이제 각각 개발한 회사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플랫폼도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지원해주는 그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들도 이렇게 전부 다 다르고 지원하는 언어들도 다 달라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돼 있는데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여러 종류의 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보고 우리가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이 크로스 플랫폼을 다른 말로 멀티 플랫폼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 개발 환경 도구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운영 체제를 쓰냐, 어떤 플랫폼을 쓰냐, 어떤 지원 언어가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따져보고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 도구를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빌드 도구요. 빌드 도구라는 건 뭘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쭉 짤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이제 하나의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파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존재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제 소스 파일들을 컴퓨터에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 제품 소프트웨어로 변환하는 그 과정, 그 결과물을 보고 우리는 빌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한글이다, 엑셀이다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할 때 보면은 그 안에 보면 파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셋업이라는 그 파일을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다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내가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컴퓨터에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제품 소프트웨어로 이제 변환해주는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빌드라고 하더라. 그때 이제 빌드 도구는 전처리도 해줘야 되고요. 컴파일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컴파일이다 그러면 이제 번역해 주는 거죠. 내가 만약에 C 언어로 작성했어요. 그럼 C 언어로 작성된 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고요. 자바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이제 컴파일을 다 거쳐야 되겠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전처리하고 나는데 전처리하는 건 뭘 얘기냐면은 우리가 컴파일하기 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프로그램 중간중간에다가 이제 주석 같은 걸 막 써놨을 거예요. 그런 주석 같은 것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런 주석을 다 제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매크로가 만약에 있다. 그랬을 때 그런 매크로들을 처리하는 그 과정을 보고 우리가 전처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전처리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작업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빌드 도구요. 그 빌드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안트라는 것도 있고 웨이븐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들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안트라는 거요. 요 안트라는 거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 거기서 이제 개발을 했고요. 얘는 이제 자바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그런 빌드 도구를 보고 우리가 이제 안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트는 정해진 규칙이나 표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없는 게 우리 안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우리 안트를 이제 대안으로 해서 개발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메이븐이라는 거예요.
요 안트라는 거는 이제 정해진 규칙이나 표준이 없다 그랬죠. 근데 이 메이븐을 이제 만들 때는 규칙이나 이제 표준 그런 게 이제 존재해요. 존재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예외사항만 따로 이제 기록해 놓은 거, 그게 이제 메이븐이라는 거예요. 이 메이븐은 우리가 의존성, 디펜던시 얘를 이제 설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이제 관리를 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이제 관리한다.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개발을 이제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코드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API 아니면 클래스 아니면 값이 됐든 자료형이 됐든 그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제 모아놓은 걸 보고 우리가 라이브러리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의존성, 디펜던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이제 디펜던시라는 그 예약으로 이제 등록을 시켜 놓으면 우리가 이제 빌드를 이제 수행할 때 인터넷상의 라이브러리 그 저장소에서 우리의 해당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해당 코드를 이제 추가시켜 줘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메이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들이라는 거요. 그레들이라는 거는 우리 한스 도커라는 사람이 안트와 메이븐 요거를 이제 보완해서 이제 개발해 놓은 게 우리 그레들이라는 거예요. 이 그레들이라는 게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 공식 빌드 도구가 우리 그레들이라는 아이입니다. 요 그레들이라는 거는 그루비 기반의 우리 빌드 스크립트를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그레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룹이다 하고 나오는데, 이 그룹이라는 거는 자바를 기반으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장점을 이제 모아서 만들어 놓은 동적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고 우리가 이제 그룹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빌드 도구에는 안트라는 것도 있고요, 메이븐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그레들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실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런 특징들을 이제 하나 딱 써놓고 이게 어떤 빌드 도구 거냐, 그거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해서 각각 뭐가 뭔지는 구분할 수 있게 잘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협업 도구요. 협업 도구라는 거는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작업 환경에서 원활하게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를 보고 우리가 협업 도구라고 합니다. 이 협업 도구를 다른 말로 이제 협업 소프트웨어, 그룹웨어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얘네 이제 일정 관리도 해주고요, 업무 흐름 관리도 해주고, 정보도 이제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요, 커뮤니케이션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줘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업무 보조 도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협업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협업 도구는 이 개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작업 환경에서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원활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를 보고 우리는 협업 도구라고 하더라. 이 협업 도구를 다른 말로 협업 소프트웨어, 그룹웨어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여기에는 어떤 기능이 있다? 일정 관리해주는 기능도 있고, 업무 흐름 관리해주는 기능도 있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기능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 지원 도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내용들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